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때문에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행위 그 자체도 무효고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하든 모두 무효다.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법무관으로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2년 차 때 호인행정법이라고 행정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군 법무관이 되어서는 역시 군사법의 행정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낙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휘관들이 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년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키는 것, 그거는 변호사 하면서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그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받는 것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 소년법 문제가 바로 이 사안하고 정확하게 쟁점이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행정법에서의 위법에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무효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효과가 없다.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예외적인 사항이 무효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야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입니다.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효과를 주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가 되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에는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원칙적이다. 무효는 예외다.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언제든지 무효고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인 겁니다. 행정법에는 권한, 다시 말해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모두 법에 맞아야 됩니다. 주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정행위를 하면 이거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무효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취소와 무효를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론을 좀 설명한 건데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법에 맞아야 되는데 주체, 권한이 없는 자가 하면 그 행위는 그냥 무효입니다. 내용, 절차, 형식, 내용과 관련돼서 원칙이 취소인데 대법원 판례가 이때는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 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의 결격 사유.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임용이 되었다. 그 내용은 원칙적 취소보다 더 효과를 부정해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탄핵 소추의 정족수가 3분의 1 발의해서 2분의 1로 의결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발의해서 3분의 2로 의결돼야 소추가 되는 거냐.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기존의 헌법학자들 다수 이번에 보셨을 겁니다. 정말 먹 같은 헌법학자들이 있다는 거. 그런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다. 다만 권한만 대행하는 거다. 따라서 대통령 대행이라 하더라도 탄핵에 소추가 될 때는 네 본질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3분의 1 발의해서 2분의 1 의결로 탄핵 소추된 거 적법하다. 즉 한덕수는 자기 탄핵 결정문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었다면 내가 대통령이 아니구나. 내가 대통령 권한을 인사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무효는 뭐냐면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한 행위 그리고 나중에 임명하려고 하는 행위 모두 무효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결격 사유인데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년법 위헌 결정받았던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10조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10조 2항 5호에 보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입니다. 2년을 지나야 군인으로서 임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 군인사법의 결격 사유는 대법원 판결이 내용의 위법이지만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다. 위법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임용될 때도 군에서 몰랐고 그리고 원사가 될 때까지도 몰랐고 한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나중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할 때에도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결격 사유가 있는 처음이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유공자 신청하더라도 무효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는 그때 소년법 위헌을 받았던 게 뭐냐면 실형을 받은 사람은 소년일 때 실형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실형을 받으면 6개월 끝나면 바로 임용이 될 수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것보다 약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이 지나야 군인으로 임용이 되니까 실형을 받은 사람이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형평이 안 맞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해서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변론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본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도 모두 무효다. 이게 당연 무효 법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이완규는 헌법재판소법 5조 2항 4호의 결격 사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2020년 22년이 됩니다. 나무 위크인가요? 거기 인터넷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2022년에 입당해서 탈당을 어째 했냐면 법제처장이 되고 나서 그래서 공직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탈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으로 임용이 된 게 2022년 5월 13일. 그거는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 적어놨습니다. 법제처장으로서 뭐 그래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인 정보는 이완규는 2022년 5월 13일 이전 그 무렵에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5조 2항 4호는 탈당한 이후로 10년 미만인 자는 결격 사유다. 적어도 2025년 5월 13일 이후에 지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명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에 기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또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그리고 뭐 임명행위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지명행위가 무효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후속 조치가 무효다. 정말 한심합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거기 법정 했다는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인지 정말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300명 군 법무관 뭔 스카이 출신에 뭐 있어봐야 그죠. 그냥 장군들이 하겠다 그러면 거기 따까리나 했었고 이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높은 국민의 그 문화의 힘에 누가 찬물을 끼얹느냐? 젊었을 때는 돌돌돌 그렇게 외워가지고 법령 외우고 판례 외워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 가가지고 거기서 지 마음대로 하는 이 고위공직자들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이따구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 중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정리하면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행위는 주체,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 따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고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이완규는 헌법재판소법 5조 2항 4호에 따라 탈당한 다음에 3년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그대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명 행위가 무효고 이게 지명 행위가 무효인데 그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윤석열이 시켰는지 어쨌는지 강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무효고 그 이후에 임명을 해도 무효고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덕수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